사무대원이신 신현철 집사님 나오셔서 학생인권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PT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기 있군요. 이게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뒤에 이제 간략하게 무엇을 학생의 권리라고 이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 가지고 대관절 이렇게 해괴망측한 학생 권리 개념을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추진을 하는가, 이제 그 배경도 이제 좀 볼 건데요. 거기 밑에 PPT 띄워져 있죠. 전북 학생인권조례. PPT. 목사님 PPT.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PPT. 네. 이거 맞잖아요. 네, 전북 학생인권조례 PPT.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시작을 하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일단 그냥 그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33분.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목사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을 또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신명기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뭐 국영수 배우고 이런 거야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지만은 지금 그 학생인권조례다, 뭐 성평등이다, 뭐 동성애다, 뭐다 이런 거는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이제 학교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만들어진 그 세계인권선언의 26조에 보면은 이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 학부모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저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걸 도의원들이 만들고 뭐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고 동성애 단체가 주장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에 최우선적 권리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시도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인권. 근데 지금 우리 자녀한테는 동성애 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뭐 시도원이 와가지고 막 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싸울 때 야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 뭐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러면은 명분을 갖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에 저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하는 거는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너희가 인권업자라며 근데 왜 인권 침해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권의 논리를 갖고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저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보호자는 자녀가 이제 건강하도록 그 성장하게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그런데 왜 도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도의원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굉장히 약한데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시도 의원이다, 뭐 여기 정치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여러분들이 봉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서 그 식당 사장한테 막 절절 매고 들어가니까 식당 사장 혹시 심기 불편할까봐 막 눈치 보면서 돈 내고 밥 먹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을 한 거라고요. 공무를 하라고.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공공정책을 저렇게 사용을 한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된 권리로서 주권자 아닙니까? 주인된 권리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 조례다. 이제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럼 학생들이 결국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 부모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가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조례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와 교육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학생들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 반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저거는 서구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조례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법률이죠.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저 조례를 폐지하고 현장이나 장전의 형태로 개선을 해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의 본질이 뭔가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과 학교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교육이죠.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데고, 그 다음에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목적 하에서 학생의 의무가 뭔지 먼저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그 문서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는 바로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징계가 되고 어떻게 이제 중재라고 하는 용어를 그 교육시 교육청은 쓰는데 이제 지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가 돼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그 우왕좌왕하지가 않죠.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뭐 먼 놈의 징계를 하고 나면은 그냥 막 학생인권 침해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선생님들이 방임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뉴욕시 교육청의 그 학생의 그 훈육 규정과 그 권리와 의무 장전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학생 징계에 관한 부분이 30페이지예요. 6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해서 그 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교육감이 징계 주라고 한 대로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 우리나라는 각 학생인권조례나 저런 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징계 주면 학생 권리 침해나 인권 침해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교육의 전문성.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책임자는 교사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담당관이 돼가지고 학교 교육을 지금 다 회방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를 두고 그 뉴욕시에 있는 그 교육청처럼 그 학교의 교직원이나 아니면 뭐 교육청의 교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목적 하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을 막 이 고발의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결론까지, 개선 방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인권조례가 발의가 되고 바로 제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3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저 때도 보면은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질질 끌다가 2013년도에 4번이나 이제 교육위원회가 부결을 시키니까는 직권 상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도의 교육위원들이 볼 때 비교육적인 조례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저거 반대 운동을 했던 그 도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부모 단체 좀 그런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총하고 그 울산시 그 기독교 연합회가 굉장히 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럼 권위가 있잖아요.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그 교총에서. 그럼 교원단체에서 이거는 교육적이지 못한 거다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 열심히 이제 그 울산 교회가 그걸 배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교총하고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구성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저게 2013년이 아니라 2018년도입니다. 저렇게 이제 2,500개 교회가 모여서 그 조례를 발의하니까 폐지 저렇게 의지를 표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는 지금 충남,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죠. 다수당이라는 걸 이유로.
그래서 저 정도의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줘야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저러한 것들은 좀 이제 어려운 국면이 됐다. 그래서 서명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관절 이거를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1968년도 5월달에 대학생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그걸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화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아동의 권리 10가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거는 뭐 넘어가고 저기에 있는 내용을 학생인권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조례라고 하는 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신앙하고 관련돼서는 저러한 내용이 있죠.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정도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미션 스쿨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 그게 아동 학대다 해가지고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68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반기독교적이다. 이거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앙과 관련해서도 저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번째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해가지고 여기에는 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술이나 담배, 마약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이니까 마약은 빼놨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 자료 참고 자료로 나온 걸 보면은 네덜란드는 마약이 합법인데 왜 한국은 불법일까요? 막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어른만큼 교육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 돼서 아주 노골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저 책이에요. 저게 그 유럽에서 나왔을 때는 뭐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고 이랬던 책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갔더니 저게 청소년 자기개발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학생 권리 운동이 68혁명에서 시작이 됐다. 뭐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라. 잠깐만. 저거 팜플렛 안 줍니까? 네, 팜플렛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20분만 하라고 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오늘은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숙제를 거부해라, 뭐 시험을 거부해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진보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 이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50년 전 걸 진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는 학생연수를 조직해서 학교 규칙을 공부 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에서 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저런 거를 개별 학교 단위에 다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도 이미 그 교육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많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학생인권센터 만들어서 고발하게 시키는 거고, 뭐 섹슈얼 권리. 그러다 임신하면은 낙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기독교의 편견이다. 그 다음에 왜 1부1처제만 돼야 되냐, 왜 다처다부제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해서 다 교육이 되고 저러한 관념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68혁명 때 주장된 내용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저 30년도 돼가지고 30년 지난 다음에 신화저널에 기사가 나왔죠. 그랬더니 기성세대가 보기에 완전히 버릇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없죠.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은 아이로 만들기를 바라고 보내는데 학교에서 지금 아이를 망치는 공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존칭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수를 부를 때 학생들이 직함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그러죠. 저게 뭡니까? 그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50년도에 저 싸가지 없는 그 문화를 공교육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잡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 586들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도 이념으로 저 686명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돼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결혼보다 동거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이때부터이다. 지금 요즘에 언론을 보고 막 정부에서 나오고 국회의원들 주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혼 동거죠. 그리고 동거도 가족제도로 만들자. 이런 거라죠. 그게 다 여기 686명 사상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크게 후퇴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 경제 지금 폭삭 망했죠.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녹색당 같은 진보 정당을 창설했다. 저기 대표적인 게 성해방이고, 그러고 저거 뭐야 그 원전 폐쇄죠. 우리나라 원전 폐쇄하려고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써대고 있죠. 나라가 가난해 죽겠는데. 그래서 저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정책화되고 있고 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지나니까 프랑스에서 686명 때문에 학교 교육 망가졌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고 권위를 회복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학교 교육을 시켜라.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고 하는 게 뭐예요? 교사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야 될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686명 이후에 정치 용어에서 도덕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뭐 우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주 충분히 봤죠. 정부 여당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해버리죠. 그게 바로 저 686명 정신 따라가면 저렇게 도덕관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68 세대들이 그 도덕적 지표들을 공격했다. 저 자본주의적 도덕이 서구에서는 그냥 개신교적 도덕 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윤리를 계속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저렇게 됐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고 11년도에 서울하고 광주, 뭐 전북에서 추진되니까는 그 홍익대 총장 하신 분이 그 68년도에 프랑스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보면서 프랑스 교육이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도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벌써 저거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프랑스에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슬람이민자나 동성애 등의 사회적 문제가 프랑스의 686명의 가치를 따르다가 생긴 일이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프랑스를 자살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저 686명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멀쩡한 국가,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자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686명 사상을 추종했던 그 사회당이 그 277석에서 40석으로 이제 몰락해버리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50년 만에 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 그 프랑스 사람들이 최저임금 170만 원 달라고 몇 개월 동안 데모하잖아요.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어디서 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반면에 미국은 70년대 그러한 학생 권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의 규율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주정부가 학생들의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쿨폴리스를 학교에 배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의 인권을 옹호한다,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학교가 무질서해지니까 경찰이 와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 폭력에다가 왕따 현상 막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폭력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는 그냥 옹기종기.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진 애들, 이제 날라리 애들, 얘네들이 서로 뭐 터치하는 게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그 날라리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던 그 교실의 유일한 폭력이었던 선생님이 무력화되고 나니까 요 일진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하면서 왜 저렇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이 증가하겠어요?
성교육과 학생인권 조례가 조합되면 저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그 98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68년 이후 한 세대 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맥락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인가 남한의 좌파 학생운동 계열에서 서구의 신자파를 차용하는 게 유행이 됐다. 68 운동을 개걸스럽게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언론기관입니다. 뭐 박주민 의원 저렇게 이제 저런 사람들이 다 저때 저 68년만 개걸스럽게 들이켰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또 70년대의 미국의 신자파 그룹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환경, 성, 인종 이슈다. 그리고 특히 김동회장 인권 운동이다. 페미니 반권위주의 운동이 이제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슈로 돌아가고 있는 게 저 프랑스의 686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문화 운동, 히피 문화 뭐 이런 거 그거를 그대로 현재 정치 주류가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저러한 사상을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진행될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68혁명 사상에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사상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가를 지금 98년도에 자기네 진영에서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본에서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지금 우리는 4년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결과를. 뭐 뉴욕시에도 이제 저렇게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뭐 법률 형태로 만든 데 없어요. 외국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런 거를 법률 형태로 만든 것도 없고 학생의 권리가 없고 의무가 없고 권리 그 권리도 비교육적인 권리를 잔뜩 나열한 거 그런 거를 법률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30분까지만 할게요. 저 12시까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뉴욕시 교육청에 보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아주 진보 좌파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 뭐 성이 몇십 개다 이걸 조례로 만드는 도시인데도 교육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학생의 의무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저러한 의무가 있다. 저기 어디에 뭐 선생님을 고발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 외국 거를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지금 기형적인 것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학교 규칙을 잘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그러지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권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좌파도 안 하는 걸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교육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 학생인권조례 1조에 보면은 뭐 저런 거를 뭐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국제연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하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독교학교에 의무 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거 잘하는 거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촉진해라. 그리고 식단과 관련해서 이슬람 학생을 위한 할랄 급식을 해라. 이런 것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권고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러한 그 이슬람에 대한 톨레랑스 관용을 주장했던 프랑스는 지금 어떠냐? 할랄 급식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와도 할랄 급식 안 해줘요. 그냥 밥을 안 먹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그 프랑스 학교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죠. 공공 부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저 프랑스의 저러한 개념을 자기네들이 이제 90년대에 공부했다고 하면 저렇게 하니까 이슬람이 창궐해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저렇게 됐고 나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것도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라고 하면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거를 악습을 적폐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여기 학생의 인권을 정의해가지고 법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본질적 권리들이 있고 8번에 보면 논쟁 중인 권리들이 있죠. 저건 본질적 권리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본질적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걸 우리나라는 마치 본질적 권리냐 인권이냐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그리고 인종차별 금지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슬람 비판하면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인종차별을 하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슬람 비판하면은 인종차별로 이제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권리라고 해놓고 이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저런 것들 뭐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적 목적으로 교장이 교육시키는 거를 이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시의 학생의 그 교육에 관한 그 권리를 보면은 다 시험이라든가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10번에 보면은 성적표가 학생의 권리라고 나와 있죠.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목적을 잘 달성했느냐 확인하는 수단이 뭐예요?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 학생의 인권 침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좌파들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 저런 교육과는 완전히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금지한다.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금지하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수업을 거부하는 게 학습할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욕시에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휴식을 취할 권리, 공부도 안 시키면서 휴식을 또 해야 될 권리가 있고요. 뭐 어떻게든 공부 안 시키겠다는 노력이 보이죠. 그 뉴욕시 교육청의 그 지도 중재 조치 유형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봐서 얘가 지금 수업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은 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좌파도 교육을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적 떨어지는 애들을 유지하기 위한 게 공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학교가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직무유기죠. 집이 좀 살만하거나 부모님들이 소양이 있으면은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학원에 보내거나 가해를 하죠.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예를 들어 그 부모가 그러한 뭐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학원도 못 보내고 가해도 못 보내요. 그 떨어진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이제 너 공부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저 안 할래 하고 그냥. 그 얘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뭐 재밌게 놀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사람이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60년. 저게 학생을 위하는 거냐고요. 학생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게 학생의 그 학교에 가는 권리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학인조라든가 혁신학교 추진하는 데는 다 성적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시험 평가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지금.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흑수저들 계속 줄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집에서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흑수저들은. 집에서 경제력이 있는 데들은 그래도 걔네들은 부모님이 뒷받침해주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교육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리고 잘못된 권리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거를 학교에다가 게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못된 게 내 권리야라고 신념화시키는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해가지고 차별 저런 것들 뭐 다 들어가도 되는 거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저거는 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이미 금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대법원에서 그냥 선생님 보고 때리라고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좀 잘못된 식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부모님들도 체벌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 법을 고쳤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체벌하면 저렇게 양육권을 박탈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고 해서 복장 두발, 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저런 옷을 입고 가도 선생님들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제재하면 학생인권 침해래, 표현의 자유 침해래.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아주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고 학생들의 그
가치관이 사고가 이제 저런 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도 까다로운 복장 규정이 있고 저런 옷들 못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건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규정된 교복 착용하지 않고 가면 다 징계받습니다. 어디서 마음대로 그냥 네가 입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런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 목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게 그게 공립학교의 적절한 기능이다라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저렇게 판결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런 지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게 비교육적 조례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 목적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기장을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기장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제 교감을 하죠. 글쓰기 연습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기장에 한 줄 적어주면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신뢰 관계, 인간적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2018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공약이 뭐냐? 15세 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 금지. 왜?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왜 저걸 만드냐? 또 프랑스가 학생 권리운동이 처음 시작된 데라고 그랬죠. 지금 저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애들 청년 실업자 되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치하느냐? 저게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해서 외국 다 저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폰 사용 문제는 학생의 뭐 인권 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 업계가 저렇게 수준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뭐 인권이다 권리다라고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교육적인 그러한 행태가 강요되는 거예요. 이단 나가지 말라고 하는 교사 중징계. 그러고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 종교차별이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종교차별이 아니고 그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저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런 현상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라고 했더니 그게 학생인권 침해다 해서 고발당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학생인권 조례를 냅두고 주일학교가 왜 감수하고 있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그 대화를 하면서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되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뭐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런 것들을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여론 조성하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 저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도 들어가겠지만 저 사람들 귀에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